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제 병원에 8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평소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드신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 과일을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비단 그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제 진료실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모두 한결같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손자가 효도한다고 사다 준 과일을 드시고 병원에 오셨고, 또 어떤 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75세 할아버지였는데 정말 건강 관리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분이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정 과일을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꽤 많은 양을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축적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계속 모르고 드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음식들이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 신장이나 간 같은 장기들의 처리 능력도 떨어지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혈압을 관리하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예전과 다른 몸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예전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의 대표주자로 여겨지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고 말이에요. 의사들도 과일 많이 드세요 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과일이 나이 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과일들은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분이 너무 많은 과일의 경우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고 세포들이 당분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과일들은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쌓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칼륨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젊을 때는 신장이 이런 성분들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 성분들이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런 약들 중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위산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위나 장을 막을 수 있거든요.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말이에요. 젊을 때는 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런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이런 덩어리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배를 열어서 위에 생긴 돌덩어리들을 하나하나 꺼내야 했거든요.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그 나이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험한 과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식품이거든요. 다만 나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과일 3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가 왜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달콤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 병원에 오신 73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혈압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그날 아침에 손자가 사다 준 포도를 한 송이 다 먹었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졌어요. 포도 한 송이면 대략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각설탕 15개 분량이나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췌장이 예전만큼 일을 못해요.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인슐린도 충분히 나오지 않고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드시면 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목도 계속 마르고 피로감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져요. 심하면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포도를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포도를 드시려면 하루에 5알에서 10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왜요? 바나나는 칼륨도 많고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작년 겨울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일이 있었어요. 79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걸으시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를 매일 아침 2개씩 드셨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대요. 그리고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셨고요. 할아버지, 혹시 요즘 뭔가 특별히 드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에 360mg 정도가 들어 있어요. 2개 먹으면 700mg이 넘는 거죠.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잘 걸러내거든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면 칼륨이 조금씩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요.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 중에 칼륨을 몸에 더 많이 쌓이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까지 매일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바나나를 드시려면 일주일에 1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다른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과일은 감입니다. 특히 떫은 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감이요? 감은 변비에도 좋고 비타민도 많다던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82세 할아버지였는데 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골에서 나는 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냐면서 가을만 되면 매일 감을 3개씩 드셨거든요. 특히 단감이 아닌 떫은 감을 좋아하셨어요. 감을 드신 지 2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변을 못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변비인 줄 알고 약을 드셨는데도 계속 아프시더라고요.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 할아버지 배를 만져보니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급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위와 장에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돌이나 이상한 걸 드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평소처럼 감만 먹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떫은 감에는 30%나 들어있죠.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덩어리처럼 변해요. 이걸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위에 생긴 돌이에요. 젊을 때는 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위의 근육이 약해져서 탄닌이 위에 더 오래 머물면서 돌덩어리를 만들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배를 열어서 위석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수술이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82세 할아버지가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이 3가지 과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정 성분이 축적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위험한 과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을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똑똑하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도 대신에는 사과를 드세요. 포도가 드시고 싶을 때는 사과로 바꿔보세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포도처럼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거든요.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껍질째 드시면 더 좋아요. 실제로 포도를 끊고 사과로 바꾸신 74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은땀도 안 나고 어지러움도 없어지셨대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두 번째, 바나나 대신에는 키위를 드세요. 키위는 칼륨이 바나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대신 비타민 C는 훨씬 많죠. 하루에 키위 1개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키위로 바꾸신 78세 할아버지는 가슴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보기 좋았답니다. 세 번째, 감 대신에는 배를 드세요. 배는 수분이 많아서 소화도 잘 되고 탄닌 같은 위험한 성분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더 안전해요.
배로 바꾸신 80세 할아버지는 이제 배 아픈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다 바꾸시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안전한 과일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포도를 평소에 절반만 드시고 사과를 반 개 추가하는 거예요. 몸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을 완전히 끊고 안전한 과일로만 드세요. 이때 좀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 그런 아쉬움은 금세 사라질 거예요. 세 번째 주부터는 새로운 과일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과일을 아예 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포도, 바나나, 감을 모두 치워버리세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 자리에 사과, 키위, 배를 채워 넣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 이 세 가지 과일을 먹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포도나 감을 사오실 수도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려서 안전한 과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감 말고 배 사다 줘라. 그게 엄마 건강에 좋단다. 아들분도 이해하시고 지금은 배만 사다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장 보실 때 주의하세요. 마트에 가시면 과일 코너에서 멈춰 서지 마세요. 특히 가을철에 감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도 그냥 지나가세요. 대신 안전한 과일 코너로 바로 가시는 겁니다. 만약 정말 과일이 드시고 싶으시면 장보기 전에 미리 메모를 해두세요. 사과 3개, 키위 5개, 배 2개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것만 사시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식당에서도 조심하세요. 식당에서 후식으로 과일이 나올 때가 있죠. 특히 한정식집에서 감이나 포도가 나오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한데 과일은 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피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 방법은 대체 간식을 준비하세요. 과일이 당기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안전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사과 조각을 미리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키위를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도움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3개월만 참자는 마음가짐이에요. 3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포도를 많이 드셨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지러우시면 바로 누우시고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면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바나나를 많이 드셨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확인하세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숨이 차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감을 드셨다면 사흘 동안 변 보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변이 안 나오거나 배가 아프면 바로 응급실에 가시는 겁니다. 배를 만져보셔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구급차를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포도, 바나나, 감 이 세 가지입니다. 대신 사과, 키위, 배로 바꾸시면 됩니다. 완전히 끊으려면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과일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실 겁니다. 병원 갈 일도 줄어들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거나 힘든 운동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위험한 과일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